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코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어제가 할로윈이지 않았습니까? 할로윈 날 어제 뭐 잘 지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랑 여기 저희 동네를 이렇게 싹 돌아다니면서 캔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받아왔네요. 이번에는 제 아들만 나가서 이렇게 또 받아왔거든요. 체린이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저랑 둘이서만 저희 동네 이렇게 또 돌면서 제 아들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캔들을 많이 이렇게 또 받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캔들을 가지고 1년치 내내 저희 집 이 간식으로 이렇게 또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디어 1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5일 뒤, 한 4일 뒤, 4일 뒤면은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유권자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사전 투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11월 5일에 꼭 가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이렇게 또 투표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막상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누가 될지, 이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바람으로는, 제발 좀 트럼프가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는, 이 지지자를, 빨리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막 찾아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추워 죽겠습니다. 추워 죽겠어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따뜻한 긴팔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데 와 밤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춥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춥다 보니까 이제는 저 차 타고 이제 애들 이렇게 또 데려다 줄 때 항상 엉덩이 이렇게 또 따뜻해지게 해주는 힐이 시트 이렇게 딱 틀어놓고 이렇게 또 다니거든요. 제 차는 이 닛산 리프 있지 않습니까? 닛산 리프가 배터리가 이렇게 또 작다 보니까 히터를 못 틉니다. 그래가지고 엉따 같은 것만 이렇게 또 틀어놓고 이렇게 또 다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름이 이제 가고 이제 겨울이 이제 막 접어들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는 11월 3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아니 또 시간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뭐 요즘 들어서는 핸드폰이 다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또 바꿔주기는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 5시만 되면은 해가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밤이 무지하게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이렇게 또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때 딱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때 막 겨울로 접어들 때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쯤 감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는 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또 감기처럼 이제 많이 자주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로 이렇게 또 갔는데 코스코에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는데 예방 접종하는 거 주사기 하나인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독감, 플루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독감 주사 이렇게 또 맞을 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랑 그리고 이 독감 주사 같이 이렇게 또 합해져가지고 한 방울에 이렇게 또 끝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내 몸이 좀 약하고 그리고 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꼭 가셔가지고 예방 접종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무료로 예방 접종이 이렇게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무료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코스코에서는 뭐 20달러인가 30달러인가 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몸이 좀 약하다라고 그리고 올해 독감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셔가지고 예방 접종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대선 소식을 봐야죠. 이제 대선이
진짜 코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포비스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번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스윙 스테이시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7개 주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선출이 될 테인데, 그러면서 얘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본다고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보면은 이 경합주들에서 거의 비슷하다. virtually tied다. virtually 지금 비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기사가 딱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한 49%로 그리고 트럼프가 48%로 1% 포인트 차로 굉장히 초저점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경합주들에서 한 14% 정도는 아직도 언디사이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찍을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14%가 되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합주들을 쫙 본다고 하면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금 해리스는 48% 그리고 트럼프는 47%로 굉장히 조금 1% 정도 이렇게 또 앞서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다른 뭐 여론조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떤 곳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진짜 모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뭐 virtually even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조지아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48%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47%로 트럼프가 1% 포인트 차로 지금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펜실베니아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virtually even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해리스가 지금 현재 50% 그리고 이 트럼프가 48%로 지금은 이 펜실베니아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미시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시건에서는 해리스가 51% 그리고 이 트럼프가 48%로 지금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스콘신 주에서도 지금 해리스가 소폭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에서는 해리스가 한 1% 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가 51%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47%로 트럼프가 여기에서는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밖에 포인트의 차가 나야지가 않기 때문에 트럼프나 카멜라 해리스나 너무나 초저점을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 비슷한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이 경합주들에서 이제 나오는데 누가 될지 진짜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뉴스들에서는 이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이 사전투표로 이렇게 또 함에 따라가지고 우세하다라는 그런 뭐 의견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뭐 여론조사들이나 이런 뭐 뉴스들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믿을 게 못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뭐 수많은 뭐 여론조사들이나 뭐 설문조사 이렇게 또 해봤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계속 틀리더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지지율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는 거일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가 실제로 이기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권자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투표 이렇게 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어제 이 아리조나 주에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카멜라 해리스를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딕 체니의 이제 딸, 이 리즈 체니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 리즈 체니한테 이 리즈 체니는 완전히 전쟁 광이다. 아주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하면서 이제 그녀한테 총을 겨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좀 이제 굉장히 좀 폭력적인 그런 언어 그런 것들을 음화무시하게 이렇게 또 써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리즈 체니는 이거 봐라.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이런 방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독재자들이 자유국가를 이렇게 파기를 하는 이 전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리즈 체니 역시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리즈 체니를 본다고 하면은 이 리즈 체니는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는 독재자 성격을 가진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난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데 그 수위가 좀 이제 폭력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USA Today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지금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는지, 트럼프를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글 쓴 사람, 이 작성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트럼프를 싫어한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트럼프를 뽑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자에 따른다고 하면은 나는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트럼프를 뽑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상 트럼프가 훨씬 더 낫다. 카멜라 해리스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한테 해만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가지고 이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이 트럼프를 뽑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많은 미국인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이런 뭐 과거 행적들이나 트럼프가 뭐 했었던 뭐 그런 뭐 행동들이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나는 절대로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나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경제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런 뭐 외교 정책들, 거기에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뭐 국경 보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낫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이 정책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이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외교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 국정 문제들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더 나빠질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이 공화당을 위해서라도 트럼프를 뽑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를 이렇게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또 나뉜다라고 이렇게 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신 같은 사람들,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공화당의 이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 민주당보다 미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이 계속 있는다고 하면은 미국이 망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이 미국을 위해서라도 트럼프를 뽑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민주당이 너무나 싫다. 민주당이 되면은 미국이 완전히 망해버린다 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싫어가지고 이 트럼프를 뽑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유형은 트럼피들, 그냥 무지성으로 트럼프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만이 우리 미국을 구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개독교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럼피들이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는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가지고 이 공화당 정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 그리고 이 민주당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 그리고 이 트럼프를 심같이 이렇게 또 받들어 총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를 이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아직도 높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막상막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도 이 지지율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 높죠. 더 높기는 높은데, 그런데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유들이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펜실베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펜실베니아에서 사전투표를 이렇게 또 진행하면서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배드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여성들의 이제 투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성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마조리티는 이 카말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찍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전 투표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카말라 해리스의 이 표는 더 이렇게 또 많아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이제 배드 뉴스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렇게 또 이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그 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65세 이상이신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당일날 가서 이렇게 또 투표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전투표가 이렇게 또 많이 되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미국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사전투표율이 한 5,500만 명이 벌써 거의 지금 한 6천만 명 정도 됐나?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전투표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 사전투표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카말라 해리스에 이렇게 또 유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주 이런 곳에서 이겨야지만 러스트벨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겨야지만 이 대통령에 이렇게 뽑힐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똑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곳에서 이겨야지 이 올해 미국 대통령 이렇게 뽑히는 거에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좀 다르지만 이제 같은 곳은 바로 이 펜실베니아이지 않습니까?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펜실베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사전투표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유리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전에 지금 이 좀 많이 화두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뽀르토리코 사람들한테 뽀르토리코 그 섬 쓰레기 섬 아니냐고 라고 이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4-50만 명 정도의 포르토리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4-50만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다 유권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 라티노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등을 진다고 하면은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AP통신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가 이 뉴욕에서 대선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포르토리코 그 쓰레기 섬이라는 그 발언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뒤집힐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며 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포르토리코 그 섬을 쓰레기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다.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 서포터들이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비판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말을 살짝 바꿨다고 합니다. 서포터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서포터즈 S를 거기에다가 어포스트로피를 S 앞에다가 해가지고 서포터,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렇게 좀 말을 바꿨대요. 조금 말을 바꾸면서 그 기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기록을 이렇게도 남기지 않습니까? 그 남기는 것에 살짝 이 바꾼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공화당 측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백악관에서 허위 기록을 지금 남기는 거냐고 엄청난 비판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 공화당 측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실수는 아니,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기는 맞는 말인데, 그런데 트럼프한테 건덕지를 줬다라는 거죠. 네, 트럼프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건덕지를 줬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그 트럼프의 공격이 계속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백악관에서 이렇게 살짝 바꾼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이게 뭐냐, 이게 허위 기록 이렇게 또 한 남기는 거냐고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난리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트럼프 혼자서 지 혼자 이렇게 이 침몰을 했었을 텐데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내려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끝까지 갔다고 하면은 정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나마 이 카밀라 해리스로 이렇게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민주당에 어느 정도 좀 찬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찬스는 지금 굉장히 높기는 높거든요. 네, 높기는 높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투표를 해야지만 카밀라 해리스가 당선이 꼭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유권자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꼭 나가셔가지고 이 카밀라 해리스 찍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똑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카밀라 해리스나 그리고 이제 트럼프나 이 라스베가스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제니퍼 로페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일로가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유세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멕시코 밴드도 나와가지고 뭐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가 할로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왔었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도 이 라스베가스에서 또 이제 비슷하게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는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이렇게 틀면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이 이 구호를 계속 이렇게 또 외쳤다고 합니다. 이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 구호로 이렇게 또 외쳤고, 그리고 지금 이 언론들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다 라고 계속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이제 구호를 이렇게 또 외쳤다고 합니다. 이 트럼피들을 본다고 하면은 정작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들이거든요. 트럼프랑 트럼피들이 그렇게 많은 이 가짜 뉴스들을 만들고 이제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트럼프랑 이 트럼피들인데, 오히려 지금 그들이 가짜 뉴스라고 지금 뭐 뉴스 채널들 보고 다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가짜 뉴스를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퍼뜨리는데 이 가짜 뉴스를 이거 가짜 뉴스니까 막 뭐라고 하면은 아니다, 너네가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또 해버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 트럼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라스베가스 이 네바다주 여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라틴계 사람들이 한 30%가 인구를 이렇게 또 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계 사람들을 이렇게 또 끌어모으는 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니퍼 로페스가 라틴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밀라 해리스가 라틴계를 이렇게 또 끌어모으려고 잘 이렇게 유사 활동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도 이 라틴계 사람들을 이렇게 또 끌어모으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좀 이 지금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 제발 좀 생각을 잘해가지고 트럼프 좀 똑 떨어뜨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은 트럼프나 이 카밀라 해리스나 위스콘신주에 가가지고 이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4일 앞으로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병합주들을 이렇게 또 돌면서 카밀라 해리스나 트럼프나 계속 이렇게 또 맞붙는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빨리 혹시 이제 유권자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사전 투표 하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 트럼프를 빨리 떨어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나 이 카밀라 해리스나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타이트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좀 비난 같은 것들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뭐 대선일이 다가오면은 다가올수록 좀 이제 열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의 대선이 2016년도부터 좀 많이 더러워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완전히 이 돼지우리로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비난하고 막 트럼프 항상 얘기하는 게 최악의 부통령이 바로 이제 카밀라 해리스였다. 최악의 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말로 막 비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밀라 해리스도 이거 아주 그냥 이 독재자이면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미국 대통령을 왜 뽑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엄청난 비난 같은 거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될런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발 좀 트럼프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사 학자이신 히스토리안이신 앨런 리히트만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또 토대로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렇게 잘 예측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번 예측을 한 것 중에 9번이나 다 맞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예전에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지지율이 이렇게 또 막 상승을 하면서 이분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히트만 역사 학자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지금도 변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카밀라 해리스가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높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엄청나게 뒤로 이렇게 또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쫓아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이 역사학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 예측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 미디어 측에서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트럼프가 뽑힐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여론조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 언론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로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수많은 이 역사를, 히스토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이 분석을 해본 결과 분명히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지지율 여론조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발 좀 이분이 맞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은 이 대선 소식 말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페인 이 홍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스페인 발렌시아죠. 이 스페인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발렌시아에서 갑자기 플러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기습적인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홍수 피해가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뉴스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는 60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또 어제는 뭐 100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사망한 자들의 수가 205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피해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군대를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1000여 명 정도나 되는 이 군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전기도 끊기고 뭐 수도도 끊기고 뭐 가스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피해가 2차적인 피해가 지금 계속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복구 작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수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사망자들은 계속 더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피해가 갑자기 이렇게 더 컸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경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경보 시스템이 조금 이제 미미했다고 한다고 하네요. 조금 이제 약했고 그리고 이 홍수가 이렇게 또 나자마자 이 피해를 이렇게 또 이 구조 작업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해가지고 더 커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우가 쏟아진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단 8시간에 막 1년치 양의 이제 비가 이렇게 내려졌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홍수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난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이상기후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재해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그런 리더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같은 거 없다. 그런 거 다 가짜다. 음모론을 믿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뭐 기후변화 같은 거 음모론이다, 뭐 지구온난화 다 뭐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기름 막 팍팍 쓰고 뭐 규제 같은 건 다 없애버리고 그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구가 아마도 훨씬 더 뜨거워져가지고 자연재해는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트럼프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북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북한 뭐 외무를 보는 사람이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회담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북한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러시아를 돕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러시아랑 이 북한이랑 무적의 군사 동맹을 이렇게 또 맺었다. 이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또 성립됐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더 돈독히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우리 북한이랑 그리고 이 러시아랑 같이 이 도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적인 그런 안보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이 북한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커진 전쟁으로 지금 변모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를 돕겠다고 이렇게 또 나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지금 병사들을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커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힘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도 다른 나라의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3차 대전으로 이렇게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JP 모건 CEO 다이먼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벌써 3차 대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북한 때문에 지금 전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국제 유가가 다시 1%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란이 실제로 뭐 이라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네요. 1% 정도 지금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서비스에서 이
이 영상이 지금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이제 호주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호주 여성이 어느 이제 남성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네, 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나 보죠. 네, 그런데 이 커피 값을 내지를 않아가지고 두 번째 데이트를 거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첫 번째 데이트를 이렇게 또 하는데 뭐 커피값도 안 내느냐 라고 하면서 이 커피값 안 내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매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데이트를 이렇게 또 거절했다 라는 그런 이 영상이 엄청나게 바이럴하게 지금 퍼지게 되면서 지금 찬반 논란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 커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당연히 첫 번째 데이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남자가 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 여성이 싫어가지고 안 사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처음에 이렇게 또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가 무조건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커피 같은 거면은 뭐 싸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 내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또 통틀어 가지고 첫 번째 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다 내는 게 맞는지, 요거 한국은 보통 이제 남자가 다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이 해외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해외는 이제 더치페이 하는 게 통상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커피 같은 거 정도야 첫 번째 데이트인데 남자가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재밌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렇게 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뭐 전기 자동차들이나 이런 뭐 자동차 회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이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구글이 하고 있는 이 웨이모 있지 않습니까? 이 웨이모가 주당 15만 건의 이 택시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자율주행 이 로봇 택시로는 이제 가장 선두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지금 뭐 로봇 택시 서비스조차 내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일론 머스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이 차량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서비스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지금 뭐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조사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240만 대나 되는 그 차량들을 이렇게 또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델 3, 모델 Y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할 테인데, 완전 자율주행을 할 때에는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웨이모 같은 그런 이제 차량들을 본다고 하면은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센서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놨거든요. 뭐 레이더도 달고 뭐 소너 센서도 달고, 그리고 라이다라고 해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3차원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보는 그런 센서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달아놨는데, 그런데 이런 센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센서를 많이 달면은 달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모델 3랑 이 모델 Y를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이 차량들은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완전 자율주행에 가능한 차들이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센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카메라면은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달려 있었던 레이더랑 소너 센서 같은 것들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만 엄청나게 심어뒀거든요. 테슬라 차량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카메라만으로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전문가들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결단을 내린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자율주행은 카메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커다란 실수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행사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 로봇이라고 하는 이 테슬라 행사를 이렇게도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카메라로만 이런 뭐 로봇택시 될 것 같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좀 얼버무렸거든요. 얼버무리고 그리고 다음 날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로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테슬라 차량들, 이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량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무슨 센서나 좀 뭐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큰 실수를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지 않는다고. 떨어지면서 튀기고 떨어지고 튀기고 이렇게 한다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다우존스는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한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은 1.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고용 지표는 2020년도 이후로 가장 약하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었던 이제 부분은 뭐 헬스케어 그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 쪽에 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애드게 된 게 굉장히 적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힘들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뭐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굉장히 좀 적게 나왔는데 다음 달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달에는 다 복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요번에는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낮게 나왔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허리케인 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이 뭐 두 개가 굉장히 커다란 게 동부로 이렇게 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고용지표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 달이 된다고 하면은 다 복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구글, 이 알파벳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구글에서는 어제가 또 이제 할로윈이지 않았습니까? 할로윈 때 이 복장, 이 코스튬에 이렇게 또 있고 할로윈 복장에 이렇게 또 있고 회의 같은 거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알파벳 직원들이 경영진들한테 이렇게 이 압박 질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구글 이 알파벳을 본다고 하면은 비용 절감에 이렇게 또 하려고 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 그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구글의 이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구글 경영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AI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이렇게 또 높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알파벳이 구글에서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구글 내에서 생산성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글 내에서 코딩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이렇게 또 짜는 거, 프로그램 짜는 거 25% 정도는 지금 현재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코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구글에서는 이 AI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AI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 AI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코딩 같은 것들을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사람이 뭐 당연히 다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딩을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돌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생산성은 더 이렇게 또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채용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AI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대체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이 어제 장을 마감을 한 뒤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지하게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클라우딩 부분이랑 그리고 이 광고 부분에서 이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좋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아마존의 주식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와 아마존 대박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쉐보론 있지 않습니까? 기름 회사, 에너지 기업, 이 쉐보론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이 주주들한테 7 빌리언 달러, 70억 달러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망은 약간 뭐 흔들거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쉐보론 주식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한 1% 2%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대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리 투표를 잘 해야지 우리 이 미국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를 빨리 가서 잘 해야지만 이 미국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막을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 지 입맛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바꾸지 않을까. 진짜 독재자처럼 막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검은 속내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피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 투표하고 그리고 대선 날에도 가가지고 투표하고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잘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